안녕하세요. 2차 전지를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24시 스텝업 한중입니다. 자, 오늘 미증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 이슈들 먼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오늘 장중에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죠. 이제 9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어, 안타깝게도 미 증시가 좀 급락해서 마무리되는 바람에 우리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9월 마지막까지 오늘까지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미 증시 보면은 미국 증시는 이제 그 골드만삭스의 그 제이미 다이먼의 7% 기준금리 발언을 하면서 그 좀 악영향을 미쳤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시장이 좀 불안감에 대한 요소를 극대화를 시킨 거죠. 그리고 이제 셧다운 발생 불확실성 등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국내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주목할 이슈로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과 그리고 수출과 ISM 지표, 미 의회 예산안 통과 여부 등을 우리가 함께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내용들을 어차피 제가 연휴 끝나고 돌아올 때 내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. 여러분들 주말에 시간 되시면 체크를 하시고 시간이 안 되시면은 제 영상 보시면은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미증시 이슈가 여러분들 하나가 더 있는데 잠시만요. 이게 사실 뭐 미국 미증시 이슈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뮤 노반트라는 기업이 전일 97%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97% 상승이 나왔고 프리장에서 34% 추가 상승이 나왔다고 하는데 국내 관련주가 현재 존재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오늘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제 제가 어제 시황부터 그리고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요.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시장에서 부각이 덜 되다 보니까 2차 전기차의 수요도 줄어들고 이제 리튬 가격도 하락을 하면서 2차 전지 전반적인 수급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만한 테마가 바로 이 폐배터리 테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. 자, 일단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일단 첫 번째는 이제 SK 에코 플랜트에서 미 켄터키의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장을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. 이거를 왜 체크를 하느냐? 바로 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장을 건설을 하게 되면은 장비주라던가 이런 게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, 이 폐배터리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폐배터리를 조금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기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이 삼성과 그리고 SK, LG 이 대기업 3사 모두 이 폐배터리와 사랑에 빠졌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. 폐배터리에 대한 이 국내 배터리 업계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폐기물의 약자인 이 폐를 앞에 붙이고 있지만 폐배터리는 활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사용법이 다각화되면서 관련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. 이 폐배터리가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. 이 폐 배터리를 말 그대로 이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. 그 부분과 그리고 ESS라고 이제 전력 저장 장치로 사용을 하는 건데 약간 태양광 그 판을 보면은 이 햇빛을 받고 태양열을 받아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를 저장을 해두잖아요. 이제 그런 건데 보통 이 폐배터리가 70%부터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. 잔량이. 왜 이런지는 저도 이제 따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은
그 ESS는 또 50%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70%에서 이제 폐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50%까지 이제 20%의 전력을 남은 수명을 사용을 하는 건데, 이것 또한 10년 정도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그 10년을 사용을 하고 다시 이제 리사이클링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두 가지 사업이 여러분들 전혀 다른 거니까요. 폐배터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폐배터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각 기업마다 좀 어떻게 진행하는지만 간단하게 보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SK 에코플랜트는 바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. 한미 합작 폐배터리 재활용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삼성물산은 성일하이텍과 독일의 신규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중국 하요코발트와 재활용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고요. 이 북미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. LG 화학 같은 경우도 이 화요와 화요그룹과 이제 계속해서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고 있죠. 그리고 삼성 SDI는 이제 배터리 생산 과정 발생 폐기물 회수 재활용 체계를 구축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체크를 해 두시고 관련주는 따로 정리를 해 두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. 관련주는 제가 추후에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 볼 내용도 이제 폐배터리인데, 미래 먹거리 뜨는 폐배터리 유럽 업계 역외 수출 금지해야. 지금 유럽 연합 쪽에서 2차 전지도 그렇고 그 전기차 배터리도 그렇고 폐배터리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좀 다른 기업들을 좀 배척하려는 모습을 보여요. 다른 나라들을.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좀 트러블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죠. 근데 이제 이 폐배터리가 나오면은 이제 블랙매스로 이제 배터리를 파쇄를 해서 블랙매스를 이제 채취를 하거든요. 이 블랙매스를 공정을 거쳐서 뭐 리튬이라던가 이제 고부가치 원자재를 이제 추출을 할 수 있는 그 바로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이런 블랙매스가 되면은 한국이나 중국에서 재빠르게 구매를 한다면서 이제 유럽에서 폐배터리를 이제 수출을 금지를 해야 된다,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국내 기업에서 뭐 이 블랙매스를 유럽에서 사오는 국내 기업은 약간 어, 악재가 될 수 있지만, 이게 꼭 악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유럽에서도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장비를 또 수입을 해와야 되고 기술력도 이제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. 이제 어쨌든 합작법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어,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. 자국화를 당장 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듯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이 폐배터리 관련 이슈들이 계속 하나둘씩 보이거든요, 눈에. 이게 계속 되면은 후속 기사들도 나오면서 이제 수주 이슈 나오고 공급 계약 이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로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LG와 GM의 전기차 배터리 상공장 구축 개시. 원래 있던 이슈인데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이 얼티엄셀즈에서 이제 상공장을 구축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.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어, 이 상공장이 이제 구축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얼티엄셀즈에 이제 기존에 납품했던 업체들이 추가적인 수주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요즘에 이제 2차 전지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뭐 실적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그 와중에 이 얼티엄셀즈 상공장이 이제 구축이 시작이 되면은 뭐 장비주라던가 아니면은 해당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던 기업들은 추가적인 수주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,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기사를 보면은 LS가 이제 K 배터리 얼라이언스 2차 전지 경쟁력을 좀 주도를 하겠다 라면서 얘기를 좀 하는 상황인데,
일단 기사를 보시면은 LNF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LNF도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10월 25일 날 이제 임시주총을 통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진행을 하게 되죠. 그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10월 달부터 이제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,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, 이 LS가 추진하는 사업 관련해서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군들이 또 있겠죠.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2차 전지 관련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. 그 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우디 정부 대표단이 이제 내달 방한을 하게 되죠. 대규모 방산 협력을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사우디 방문 이슈가 있죠.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뮤노반트가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였잖아요. 거의 100%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, 이 프리장을 합치면은 거의 120%, 130%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. 제가 이제 국내 관련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해당 이뮤노반트의 이제 기술 이전을 한 회사가 바로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. 그래서 한올 바이오 파마가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서 2차 전지 수급이 좀 좋지 않을 때 단기적으로나마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다른 종목군에서 수익을 챙기면서 2차 전지가 이제 수급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들로도 이제 수익을 좀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저런 얘기들을 좀 해드렸고요.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시간이 8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빠르게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9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요. 오늘도 투자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.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